안녕하세요. 깨알 육아의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심리성적 발달에 관련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다들 프로이드는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은 현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단한 이론인데요. 인간의 욕구 중 특히 성적 욕구를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생애 초기인 6년이 인간의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 남근기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겪는 그 시기이거든요.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욕망과 동성 부모에 대한 반항심을 일컫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정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신경증을 겪게 되거나 이성의 발달에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도시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지만 아드레이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게 되면서 버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사히 목숨을 구한 오이디푸스는 성장하여서 우연히 친아버지와 마주치게 되고 그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물론 자신이 죽인 사람이 친아버지인 줄은 전혀 몰랐고요. 아무튼 그 오이디푸스는 테베에서 악명을 떨치던 괴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 스핑크스를 해치우게 되고 자신의 친엄마인 여왕과 결혼을 하면서 테베의 왕이 됩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이 된 후 계속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신탁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찾아가죠. 거기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왕 역시 자살을 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도려내서 멀게 한 후 방랑의 길을 떠났다. 이게 바로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죠. 사내 아이가 이성인 어머니에게 독점욕을 갖고 성적 애착을 갖는 것, 그리고 동성인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해 질투와 반감의 감정을 갖는 것을 이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 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드는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갖는 심리적 갈등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불렀지만 이후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 융이 딸이 겪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에 엘렉트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이후 딸의 경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여합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고대 그리스의 비극인 유리피데스의 엘렉트라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따온 건데요. 내용 이것도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고단한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르고스의 왕 아가멤논은 아내 클리타임레스트라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아가멤논에게 목욕을 권했죠. 그러나 아가멤논이 욕조에 들어가 몸을 눕히는 순간 클리타임레스트라는 투망을 던져 아가멤논을 결박하고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는 도끼를 휘둘러 아가멤논을 살해합니다. 아가멤논은 그렇게 처절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비명소리를 딸 엘렉트라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정부를 왕위에 앉힌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들 오레스테스를 내쫓고 자신에게 저주와 반항을 일삼는 엘렉트라를 성 안의 가장 어두운 방에 가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악몽을 꾼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죽은 아가멤논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그 영혼을 달래고자 엘렉트라를 아가멤논의 무덤으로 보내는데요. 엘렉트라는 그곳에서 동생 오레스테스와 사촌 필라데스를 만나게 되죠. 엘렉트라는 이들과 모의해서 엄마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간악한 정부인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비극 속의 엘렉트라는 딸에게서 나타나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유,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경쟁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융이 따와서 여합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런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이성 부모와의 이제 갈등, 요거를 이제 딱 뭉뚱그려서 오이디푸스적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이런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 상담을, 그러니까 요 시기에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침대에 자신과 엄마가 같이 누워있고 아빠는 다른 방에서 자게 한다거나, 아들 카봇과 아빠 카봇이 막 되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 남자 인형과 작은 꼬마 여자 인형을 결혼을 시킨다거나, 아기를 낳는 놀이, 혹은 자신의 아내가 되어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는 식의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이성의 부모를 독점하거나 애정을 구하려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빠와 엄마가 다정히 대화를 하면 막 그거를 되게 질투를 하고 꼭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 앉으려고 한다거나, 아빠가 엄마에게 뭐 뽀뽀를 하면 막 화를 내고 울어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에게 엄마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를 묻고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난 엄마랑 꼭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내 아이도 이제 있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귀엽고 그리고 재밌게 생각을 해서 크게 문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 이성 부모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마마보이, 파파걸로 성장을 하거나 자신의 이성 부모와 닮은 사람에게만 성적으로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아이들은 건강한 이성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오이디푸스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오는데, 그래서 눈 보이라고 창가 앞에서 찍는데 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